1992년 정주영은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선에 출마했다. 제14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2년,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 중 한 명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주목을 받는 출마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 재계의 거목,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다. 쌀가게 점원을 시작으로 자동차 공장, 현대건설과 현대그룹을 통해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왔던 정주영은 평소 아무리 뛰어난 사업가라도 정치적 변동 앞에서는 순식간에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인물이었다. 이와 함께 정주영은 제5공화국 시절부터 당해온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박을 정계 진출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로 밝히며 자신이 경제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정계 입문을 시도했다. 정주영은 1987년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정주영의 나이 77이던 1991년 12월부터 대권 도전을 목적으로 창당을 준비해왔으며 1992년 1월 통일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창당과 관련한 기자회견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정주영이 폭로한 역대 대통령들에게 건넨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정주영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5억에서 20억까지 정치자금을 올려내었고, 제5공화국에서는 추석에는 20억, 연말에는 30억, 그리고 노태우의 제6공화국에서는 50과 같이 추석 20억, 연말 30억을 내었지만 액수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50억 정도를 냈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정경유착의 실체를 폭로하고 말았다. 세간의 주목을 받던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1992년 1월 초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1월 말이 되었을 때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정치를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으며, 창당 발기인 대회 한 달 만인 2월 초 통일국민당이 창당되었다. 통일국민당 창당에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발기인 명단에 코미디언 이주일, 배우 최불암, 배우 강부자 등의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이 창당 발기인 명단에 있었던 점이다. 빠르게 진행된 창당 작업은 순조로운 듯 했으나 정치 자금을 폭로한 정주영에게 노태우 정권은 이주일의 TV 출연을 금지시키는 등 정주영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노태우의 압력에 정주영은 현대의 부도 위기라는 맞불 작전을 놓게 되었고, 기자간담회에서 노태우의 탄압이 이어질 때에는 현대는 부도가 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3분의 1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정주영은 통일국민당 지구당 대회에서도 노태우에 대한 비판과 폭로를 이어갔다. 청와대 신축 공사를 하고 난 후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노태우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지난 4년간을 맡겼다며 현재 경제 침체를 비롯한 모든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렇게 주목을 받은 통일국민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 한 달 만에 48개 지역구를 만들어 창당 대회를 열었고, 또다시 한 달 만에 189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게 되었다. 통일국민당은 기존의 정치에 피로감을 느꼈던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지지를 얻었지만 40대 이상의 유권자층에게서는 지지율은 낮게 나왔었다. 또한 통일국민당의 뜻을 함께한 유명 연예인들은 이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한 바 있다. 경기도 구리 지역에 코미디언 이주일이 출마했고, 전국구 의원에는 배우 최불암 등의 사람들이 출마하기도 했었다. 통일국민당 창당 한 달이 된 1992년 3월 제14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17.4%를 득표하며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 총 31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때 정주영 역시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달여 뒤인 5월 15일 통일국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정주영을 선출했고,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을 외치며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정주영이 출마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주영은 14대 대선의 공약으로 반값 아파트,
초중학교 전면 무료급식, 2층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정주영은 당시 함께 출마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중 김영삼을 집중 공략했었다. 이런 정주영의 공약에 김영삼은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며 정주영을 몰아세웠고 이에 정주영은 기업가로서 정직과 신용을 첫째가는 덕목으로 알고 살아왔고 현대를 이끌어온 과정을 잘 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어 또다시 민자당이 집권한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과 권력으로만 경제인을 억누르는 민자당이 집권한다면 집권 후반기 국가 경제가 대란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네거티브성 발언이었지만 실제 김영삼 집권 후반기에는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주영의 공세에 김영삼 측에서는 기업으로 부자가 된 그에게 정치 권력까지 주어서는 큰일 난다라는 주장과 함께 정주영의 진짜 건강과는 상관없이 노망든 노인으로 매도하는 흑색 선전을 하기도 했었다. 서로의 공세 속에 치러진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의 결과는 어땠을까?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41%를 득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다음은 33%를 득표한 김대중이었고 현대 임직원을 포함한 1,0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은 388만 표, 전체 투표율의 16%를 득표하며 3위로 낙선하고 말았다. 이후 정주영은 이듬해인 1993년 2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창당과 총선, 대선을 겪은 1년간의 정치인 생활에 대해 정주영은 인생에서의 가장 큰 실수라 회고하기도 했었다.